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딱 열흘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6일 남았고요. 5일, 6일 남았죠. 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다 뭐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여론이 여당이 불리하다, 백석도 못 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쳐씹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어차피 그 이제까지 우리나라 언론들이 장난질을 계속 쳐왔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그것보다도 총선 이후에 과연 윤통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제 이전부터 제가 태종과 세종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태종하고 세종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조선왕조만 놓고 보더라도 왕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왕위가 물려졌던 경우는 딱 태종과 세종밖에 없습니다. 그 조선시대를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왕조시대, 전 세계적으로 왕조시대를 놓고 봤을 때 왕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왕위가 물려진 경우가 아마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찾아보기가 드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한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모던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거의 전반적인 어떤 국정을 갖다가 한 위원장이 챙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윤통은 뒤로 물러나서 좀 큰 일들만 이리저리 방향을 잡고, 그 나머지는 한동훈 대표가 전반적으로 다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태종이 살아생전에 세종한테 물려줬던 것처럼 거의 모든 걸 다 그냥 물려주고, 윤통은 뒤로 물러나서 일종의 이걸 수렴첨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연합뉴스 네이버에서 속보를 띄워놨는데, 보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국산차 1, 2월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전년 대비 9.4% 증가. 한국 김 인기 올해 더 뜨겁다. 미국, 중국 수출액 40% 급증. 그리고 얼마 전에는 2월달 라면 수출 사상 최대라고 1,000만 달러 넘었다고 나왔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계속 언론이든 또 이거 빨갱이 패널이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망했고, 이재명이 그 새끼도 경제 폭망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위 자유우파 패널로 나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잖아. 자기들이 패널로 나가가지고 상대쪽하고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은 도외시하면서 맨날 지 유튜브에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죽네 사네 죽는 소리나 하고, 대통령실이 대응이 늦었네 어쩌네 이빠른 소리나 하고, 참 기가 잘 오르죠. 기가 잘 오르.
반도체도 수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왜 안 하지? 참 가발로릇이죠, 까발로릇. 그래놓고 뭐 선거 지면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고. 나라 망할 걱정을 하는 놈들이 그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도 못하나? 저 새끼들은 거짓말 뭐 하고 왔나,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참 까발로릇이죠, 까발로릇. 음, 제가 뭐 아직도 보면 그래 뭐 싸울 전사가 없다는 둥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뭐 저 패널로 나가도 뭐 제대로 뭐 얘기할 할 줄 아는 놈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깝깝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어, 뭐냐면 이게 영국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축구 관련된 얘기니까 아마 영국에서 나온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토끼가 조련한 호랑이 팀하고 호랑이가 조련한 토끼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호랑이가 조련한 토끼 팀이 이긴다고. 이거는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었잖아요. 클린스만. 아니 그래도 지금 뭐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뭐 그래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애들 한 서너 명 있잖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그 외에도 조금 급은 떨어지지만 유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애들 더 있고요. 아니 뭐 이강인이가 뭐 저기 인성이 어떻고 그건 일단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러면 감독이라는 게,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이 능력 있는 애들을 제대로 조화롭게 운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지도자의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클린스만이 했던 거는 뭡니까? 오로지 그냥 개인의 그 어떤 개인기에만 의존했잖아요. 아시안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아시안컵에서 그때 뭐 작진에 의해서 골을 넣은 게 솔직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흔히 요즘 말로 세트피스라고 하죠. 뭐 코너킥, 뭐 아니면 뭐 개인기로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페널티킥, 그다음에 프리킥,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넣었잖아요. 어떤 작전에 의해서 그 뭐 그때 뭡니까, 빌드업이라고 요즘 말을 하니까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이 수비 지역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필드골을 성공시킨 게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클린스만만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런 오합 지도자보다도 못한 진짜 그런 것들인데 저는 걱정 안 한다고. 대표가 이제 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170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알파는 당장 총선에서 170석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최소 170석에서 한 5석 정도, 최대 5석, 6석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베타는 또 뭐냐? 이거는 어차피 선거 끝나면 그
선거법 위반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 수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아마 배지가 최소한 한 10개 이상씩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수수.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얼마간 또 가져올 거니까, 베타는 그렇게 해서 또 석을 또 몇 개 더 가져올 거다. 뭐 그런 어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면서, 그, 일단 제일 먼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펜으로 나가가지고, 왜, 이 의문을 제기하지를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당시에 그 영상을 보면 흉기가 아닌데, 그래, 어쨌든 흉기가 진행했던 방향, 위치를 보면, 그 위치도 문제가 있고, 방향도 잘못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목가에 주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기가 진행된 방향이 목젖 있는 부분에서 목 뒤쪽으로, 그러니까 목주름 있는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방향하고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130도 정도? 130도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러면 아니 펜으로 나가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사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당시에 방송에서도 맨날 며칠 계속 재생을 했기 때문에 다 봤을 텐데, 상처 위치하고 상처 방향이 당시에 그 비섭 씨의 그 봤던 그것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고. 마주 본 상태에서 정면에서 흉기를 갖다 댔는데 어떻게 상처가 이 방향으로 날 수가 있죠?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려면, 아니 생각해봐. 이렇게 상처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밑에서 위로, 위쪽으로 흉기가 갔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찍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면 또 막 언론에서 대스특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비습 당시에 그 장면하고 비춰주면 되죠. 동시에. 아니 어떻게 저 위치에 저 방향으로 상처가 날 수 있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진짜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시연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나도 시연을 해볼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날 수가 있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다니면서 뭐 말하고 있습니까? 상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다 까먹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이제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죠. 이런 잡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런 잡놈조차도 이렇게 편파 방송이라고 생방송 중에 아씨 나 더 이상 안 해 했는데, 이 진중권이 같은 이런 잡놈도
근본이 빨갱이인 이런 개잡놈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보수 패널로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뭔지, 어제 채널A 그 뉴스 라이브죠, 12시 하는 거. 막말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여야 막말 논란 중 뭐 이런 타이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이수정 박사가 뭐였습니까? 그 대파 관련해서 이제 그 870원 어쩌고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막 뭐야, 시끄럽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랍시고 하는 게 이제 뭐 한 뿌리를 뭐 800원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말입니까? 이거는 막말이 아니에요. 그냥 실언이지. 아, 그런데 지금 대파 가격 보면 한 뿌리에 뭐 한 800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5뿌리, 6뿌리 정도 가지고 뭐 4,000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논의로 하고. 아니, 그런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그러니까 김준혁입니까? 그 수원정의 그 역사학자라는 그 새끼. 그 새끼가 뭐 화성은 뭐 여자의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저기 그 초등학교 교사할 때 뭐 그 초등학생하고 뭐 섹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저 군관학교에 있을 때 뭐 저기 위안부하고 뭐 섹스를 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근거도 없이 막 쳐씹으려. 양문석이가 했던 개소리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개소리하고 이수정 교수의 그 말이 대파 한 뿌리 800원 그 말이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 우파 패널로 나갔으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말이냐고. 이수정 교수의 말은 막말이 아니고 실언이고 이거는 개잡놈들이 하는 막말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냐고.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래놓고 바라는 거는 더럽게 많아요. 보면 뭐 대통령실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훈수실은 더럽게 많이 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한심한 것들. 그리고 큰 거 틀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 예상됐던 일이죠. 이게 무슨 문제냐? 아니 뭐 박은정이가 그녀는 뭐 아니 정관예우 진짜 정관예우였으면 160억을 벌어야 된다고. 참 진짜. 아니 160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 40억 갖고 지랄이냐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있죠. 아무리 어느 정도 이 마사지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뭐 비례를 뭐 조국한테 뭐 30%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뭐 왜곡이 됐든 뭔가 뭘 다 갖다 대더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다단계 다단계. 내 주변에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를 변론한 게 아니고 가해자를 변론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22억을 받았다는데 야, 참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격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가 없어. 그냥. 그런데 제가 들던 생각이 뭐냐면, 뭐 수많은 뭐 저기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뭐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만은 JMS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뭐 여신도를 갖다가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마 잠깐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서너 달 정도 한 네다섯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아줌마 둘이 뭘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지 뭘 이 A4지를 이제 좀 들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서명을 해달라고 내밀더라고요. 가게에 와서. 뭔가 보니까 정명석이는 죄가 없다, 검찰의 조작이다 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는, 구명운동에 대한 이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래 강간 피해자라고 이제 뭐 나오는 그 수많은 여자들,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분들은 아마 좀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뭐 한창 이제 회사를 다니던 20년 전에, 저도 이제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뭐 그때도 뭐 좀 다들 어려운 IMF 끝난 지 IMF 당한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뭐 다들 어렵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와중에도 대기업을 가가지고 뭐 좀 뭐 다니고 있었죠. 그 이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거의 매일 그냥 그 저녁에 퇴근하면 술이었어요. 그냥 뭐 부어라 마시라 1차, 2차, 3차, 4차 뭐 매일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뭐 술은 뭐 거의 매일다시피 마셨지만 이제 뭐 2차고 3차고 막 이렇게 가는 거는 한 번씩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남자들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나면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카드 긁은 거 보면서, 아, 내가 왜 갔지? 근데 또 시간 좀 지나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그 짓을 해요. 또 그리고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아씨,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무슨 얘기냐면, 뭐 강간을 당했다고 하던 딱 그 시점에 과연 강간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소위 말해서 미쳐가지고 와 구세주다 막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자라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내가 강간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단계 피해자들을 빌려낸 게 아니고 가해자를 빌려낸 거잖아요. 자기가 그 검사로 있으면서 다단계 업자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제이유하고 뭐 이런 조이파리하고 그 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했으면
정의로운 검사라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변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그러면 그 돈은 자기가 수임료로 22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 피해자들이 그러잖아요. 작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맨날 며칠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그래도 지지를 해요. 그 조국이 이거는 정관 예우가 아니다 하니까 또 그거 성경 말씀처럼 그거 믿어. 이게 종교가 아니면 뭐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양문석 오히려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무엇이고 뭐 피해 본 사람 있냐고 하고 있죠.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더 열받았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보면서 바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정유라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하자고 광풍이 뿜어라 칠 때 탈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도 한 3, 4년 정도 전에 그 뭐였습니까? 그 정유라가 그 트위터인가에 올렸던 글, 어, 그게 아마 그 승마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뭐,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비슷한 이제 그런 글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모든 언론이 나와서 물고 씹고 뜯고 전 국민들도 나서서 죽이라 마녀사냥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마녀사냥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때 기준으로 정유라가 당했던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당연히 그만큼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번 쓱 하고 지나가고 말아요, 그냥.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리고 그 패널로 나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하나? 그 제가 계속 그 소위 우파라는 것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왜 안 할까요? 지도 언론인이거든. 지도 그 당시에 정유라 욕했거든. 그 뭐 이현정이고 뭐 이런 애들이 뭐 우파라고 뭐 그때 정유라 욕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 뭐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충청도 쪽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물론 이제 아마 월요일 날 국회 서당 완전 이전 공약 때문에 이제 영향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 아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20%가 넘게 빠지고 15%가 상승하고 아무리 선거 기간인 걸 감안하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론이 들쭉날쭉이라는 게 참. 그리고 이정섭 대사가 이제 결국 사의를 했죠. 뭐 전후 사정들이야 뭐 일단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황상무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연통과 한 위원장의 플레이구나. 약속된 플레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쟤들처럼 뭐 빨갱이 새끼들처럼 뭐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요. 윤통하고 저기 한 위원장은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 아니면 뭐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걸로 가지고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황상무 뭐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예를 들었잖아요. 뭔가 작전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아, 뭐 작전이 맞구나. 그 언론이 제가 그래 계속 이제 그 패널로 나가는 것들을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단 이 뭐 이종섭 대사건이야 이제 좀 오래된 거니까 이제 논외로 치고요. 황상무 수석 아 이름이 상무다 보니까 무슨 꼭 그 회사 직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왜곡된 거잖아요. 자기들도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황상무 수석의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딱 그 회칼 테러 그 부분만 딱 따와가지고 급박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면 제대로 된 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거 왜곡이다고 왜곡 보도라고 얘기를 하는 기자가 방송국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뭐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그러면 저희 우파 패널이면 그 패널로 나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앵커가 막 글 쓰면 아니 잠깐만 전후 사정이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다. 그런데 MBC가 악의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핵칼 테러 부분만 딱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한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패널들이 그렇게 커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패널로 나가가지고 이 얘기 나오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얘기 한 놈이 없잖아요. 그 언론을 질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왜곡인 거 뻔히 알면서 이게 제대로 된 언론 맞냐고. 대파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패널로 나간 새끼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막 그 선동을 하면 왜 왜곡해서 선동하냐고. 전후 맥락 다 자르고 딱 그 부분만 따와가지고 전형적인 선전 선동 방식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놈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잖아. 왜냐? 지도 언론인이거든. 똑같은 한통속이거든. 뭐 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 듭니까? 안 달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니까. 오히려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오히려 비겁한 새끼들 아니야. 비겁한 새끼들. 최소한 요 빨갱이 새끼들은 비겁하지는 않잖아요. 비겁하지는 않잖아. 쓰레기이긴 하지만. 근데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더럽게 비겁해. 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바라는 건 또 더럽게 많아. 대통령실 보고 뭐, 이종섭 대사, 이 대응이 뭐 늦었네, 어쩌네.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짜고 치는 거다고.
맞다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윤통하고 한 위원장은.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지금 계속 다니면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제까지 부족하지 많았지만, 지금부터 잘할 거다. 저를 믿어주시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봐. 딱 그 사례를 들은 게 이제 황상무 수석하고 이정섭 대사건 계속 그 한 위원장이 저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유세 사람이서.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통이 딱 깔아놓은 판에 한 위원장이 저 빨갱이들을 상대로 혼자서 2년 동안 칼춤을 추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 윤통이나 한 위원장은 쟤들을 너무도 잘 알아. 쟤들의 특성을.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막 왜곡하고 조작해서 막 이렇게 선동질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새롭거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윤통이 대선 후보,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말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대구인가 어디 당협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당원들 모아놓고 당원들한테 잠깐 이제 연설한 대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국민의힘 이 양반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 중에는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통이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유세 때.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 위원장 이제까지 했던 그 말 그대로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게 과연 그냥 말을 그렇게 해놔놓고 하늘이 그렇게 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이종섭하고 황상무 건으로 계속 울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개털잡이죠. 아니 며칠 전에 개마이에서 타이틀만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뭐라도 단독해가지고 그 윤통 장모 최은순 씨 무슨 장고 위조 증명 조작이 더 있었다 해가지고 뭐 그런 타이틀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뭐 전혀 언론에서 다뤄지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이것들이 외국 조작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냐? 잘 알고 있다니까. 그 이제 언론의 그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조작해서 여론몰이를 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윤통하고 한 위원장은. 네. 이정수 대사건도 그렇고 이걸 분명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는 걸 딱 알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날리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본에 있을 때입니다. 각본에 있어.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는 민생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같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심판하는 문제도 민생 관련 문제.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적 복수나 자기 방탄을 위한 도구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권력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민생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많이 망각하고 있어 잊어버리고 계신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 봐 달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그게 민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 그 팬으로 나오는 것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계속 뭐 민생이 경제 폭망이고 뭐 민생이 어렵고 물가가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따로 논리를 개발하지 말고 이 한 위원장이 했던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계속 읊으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대파도 그렇잖아요. 대파도 지금 왜곡된 거 아닙니까? 딱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은 전혀 그게 뭐 그러니까 다 그 뭐 이러저러 해서 할인받고 이렇게 할인받고 해가지고 870원인가 나왔다 이 얘기인데 아까 황상무 수석 때처럼 딱 그 대파 한단 870원이다 해가 딱 그 부분만 또 잘라가지고 왜곡해서 지금 확대 지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널로 나갔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언론에서 지금 자꾸 왜곡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전체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계속 확대 지생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론의 지금 자세냐고. 지나간 거긴 하지만 황상무 수석 그 회칼테러 그 얘기도 그런 또 끄집어내고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통이나 한 위원장은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선동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저처럼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뭐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 먹고 사는 게 워낙 바쁘니까. 몇 달 전에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이거 다 까먹는다니까. 그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세단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언론에서 계속 다루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마약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면책특권 주어지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한번 하라고. 야 너희들 이거 혹시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배후에 혹시 너희들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발끈하냐고. 왜 그렇게 미친듯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냐고. 그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몇 달이고 이거 계속 이 회자될 거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저 새끼들 무슨 끝장났다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사람들 그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럼 이걸 까먹었던 걸 다시 상기시켜줘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유세단에서 계속 그 쓰레기 같은 막말 얘기하고 막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저기 빨갱이들은 나와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너무 다급한가 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씨발 이거 다시 저기 쟁점화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수면 아래로 잠복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이 빨갱이들이 언론들이 해왔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슈로 넣는다고. 이러면 더 큰 거 터뜨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이 음모론 내세워가지고 그 이전에 막말했던 거라든가 이런 범죄 사실 숨겨버리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도 있지만 언론의 책임도 크다는 걸 지금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거를 내가 나서서 깨부수겠다. 내가 유세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뭐라고 욕을 했고, 양문석이가 이때까지 뭐라고 욕을 했고, 김준현입니까? 김준혁입니까? 수원정에 그 새끼.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고, 수원 화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계속 상기시키잖아. 그러니까 들어봐라. 그럼 사람들이 언론에서 막 계속 다루니까 뭐지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었지. 이재명이 이거 쓰레기지. 형수한테 거기를 찢는다고 욕했던 놈이지. 이게 다 그러니까 계산된 지금 이 발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민생이 어떻고 경제 폭망. 그러니까 아까 지표가 나오잖아요. 차 수출 1, 2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9.4% 증가했고, 김도 지금 40% 급증했고, 라면도 수출 급증했고, 반도체도 지금 수출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런 얘기들을 왜 안 하죠? 지표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참고 견뎌주신 덕분에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정부를 믿고 버텨주신 덕분에 지금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질 거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아유, 그래 놓고 씨부랄 놈들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 왜 이종섭 사건을 갖다가 빨리 처리 안 했냐고 뭐. 아유, 그것도 씨발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효과가 극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딱 이종섭 대사자 사이 하니까 바로 이제 한 위원장이 바로 그거 딱 가지고 보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빨갱이 새끼들 보세요. 막말하고 사기 대출 받고 한 놈도 뻔뻔하게 그 니들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찍을 거잖아.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팬으로 나가서 계속 같이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잘릴까 봐서 씨발 그래 뭐 잘리면 어때서. 나라 망한다며. 끝이라며 지면. 근데 뭐가 두려웠어. 아니 씨발 나라 끝장난다면서 뭐 방송에서 잘리는 게 겁나나? 비겁한 새끼들. 그러니까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할 것. 2조 심판 위에 힘 모아달라. 이번 선거 구도는 단순하다. 범죄자들과 법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다. 딱 진짜 그 전선을 명확하게 치잖아요. 뭐 군더더기 없이 딱 처음에는 그 뭡니까 운동권 심판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뭡니까 그 약간 피로감이 들고 하니까 딱 바로 바꿔가지고 이재명과 조국 범죄자 연대다. 이 범죄자들을 치우는 것만이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 명확하게 전선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아휴 참 뭐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보세요. 이 어제 이제 수도권 다니면서 계속했던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삐 소리 나는 거, 아니, 삐 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삐 소리 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관대하신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전에 무슨 말을 했고 다 까먹는다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하루 이틀만 안 다루면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논란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빨갱이들은 펜으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하고 또 뭐 한동훈이가 지금 뭐 급하긴 급한가 보다 하면서 막 억지로 억지스럽게 자기들 그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기에 발맞춰서 펜으로 나가가지고 좀 공격을 하라고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수정 교수가 대파 한 단 800원이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를 아마 800원으로 뭐 말씀하신 것 같다. 이 얘기가 어떻게 막말이냐고 씨발. 진짜 욕 나오게 만드네. 이럴 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수정 교수가 한 뿌리에 800원이라 말한 거다라고 말하고 이재명이가 지 형수한테 쌍욕한 거하고 지 형한테 쌍욕한 거하고 그 장애인들한테 그 당시에 쌍욕한 거하고 쌍욕까지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 또 김준혁인가 그 새끼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한 거하고 양문석이가 노무현에 대해서 막말한 거 뭐 그 외에 또 막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막말이라고 비교가 되어지냐고요. 나 진짜 씨.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의대 정원 문제죠. 뭐 많은 사람들도 뭐 이제 예측은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주중에 뭔가 물론 뭐 완벽한 타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화하자 해가지고 전향적인 어떤 뭔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어차피 저기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그 사전투표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뭔가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꽉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깝깝해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풀어야 되는데 왜 지금 막 뭐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들 욕을 하지만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그러면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뭐 아주 강경책으로 해가지고 아주 순응하게 만들든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제가 보기에 주 중반쯤에 한 위원장이 뭔가 숨통을 트는 그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단박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단박에 해결될 수도 없는 거고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정부와 의사들 간에 진앙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반전이 확 일어나겠죠. 분명히 아마 한 위원장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안철수가 뭐 2,000명 정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거다. 2,000명 정원보다는 점진적인 정원 쪽으로 가자. 지금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것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수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또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윤통은 안 돼. 2,000명 못 박았다. 당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틈을 파고들어서 한 위원장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전향적으로 정부와 의사들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그래 뭐 이 의사들 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뭐 의협이 대표라고 하는데 뭐 무슨 놈의 애를 죽을 의사들을 전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는 지금 없나 보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뭐 아무튼 이제 열흘 남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70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